네,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미인만 계시나 봐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5층에 있어요. 혹시 저 보신 분 계세요? 예, 아까 랠리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이경혜 스폰서님이 저희 이제 상위 스폰서님이시고요. 이소영 스폰서님이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세요.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나는 조금 한 발 나간 것 뿐인데 나는 아직 연글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초대됐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롯데백화점 본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명동 아시죠? 예, 그쪽에 이제 본점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 위가 본사예요.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실 힐링센터에서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은 전점 50개 점이 있고요. 그 한 점당 심리상담원이 한 명씩 상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들을 오래 육성하고 상담을 오래 했습니다. 이게 포스터고요. 심리상담실이에요. 이렇게 내담자가 오면 상담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포인트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방에서 이렇게 접대하는 거, 여기도 이제 각종 유형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이런 진단지를 통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은 가정 문제,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성격 트라우마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담을 좀 진행했고요. 힐링 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나 그다음에 인성 검사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여기서 보시는 인성 검사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진단지예요. 그래서 380 문항이 있고 500 문항이 있는데 이걸 하면 조사가 다 나와요. 나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 간부사원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또라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좀 진단을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우리 상담원들이에요. 저는 좀 여기 있고요. 여기에 그 지금 뒤에 계신 상담원이 여기 오셨어요. 같이. 예. 그래서 지금 4명이 리크루팅 됐어요. 자, 이분은요, 지금 롯데월드 대표이사 하시다가 지금 하이마트 대표이사님이세요. 이분하고 제가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 자랑 좀 하려고 하나 올렸어요. 아니, 시간 좀 때우려고 하나 올렸고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기 전에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힐링을 좀 해드렸어요. 네이버 치면 제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룹사 대표이사님들이세요. 이게 EFT라고 이제 감정주의를 하는 기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 사진은 힐링센터가 이제 기업 최초로 힐링센터라는 심리상담실을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시세이도에서 초청장이 와서 그쪽에 방문한 케이스예요. 그쪽에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제가 프로젝트로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신영자 사장님이세요. 신욕구 회장님 딸. 자, 이분은 제가 이제 힐링센터라는 업무가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보고를 좀 했었고요. 이분은 지금 아까 대표이사님이라고 그랬죠. 하이마트 지금. 같은 대표이사님인데 틀리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우아하세요. 그때 제가 했을 때 68이셨어요.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뒤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역시 있는 집은 다른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받는 또 이렇게 관리를 받는 거를 제가 보고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지만 이분은 노력에 의해서 대표이사까지 가신 건인데 저는 이제 2013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2014년도에 12명의 점장님이 다 해임을 당하셨어요. 잘린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어느 순간에 이게 수명이 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때 출산장려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 우리 직장 내에.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인사동에 이렇게 친환경 어린이집 1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뉴스데스크에도 나갔었는데 인터뷰하느냐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좀 찾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굉장히 저와 이 뉴스킨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좀 이따 좀 알려드릴 거예요.
힐링센터가 이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기여한 바가 커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뉴스킨도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킨을 만난 거는 이제 운명적인 거죠. 저는 여드름이 많았어요. 케어하는 업무를 하면서 목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고요. 피부샵 한의원 피부과를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피부샵 원장님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걸 좀 된다고 하는 건 다 오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150만 원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여드름 환자한테 에이즈락을 주셨어요. 여드름은 더 더덕더덕 났었어요. 근데 크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나겠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까칠해 보여도 냉해 보여도 그냥 참는 형이에요. 언젠간 나겠지.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2년 정도 제품을 쓰고 클리액션으로 이제 바꿔주셔서 양심에 찔린다고 바꿔주셨는데 꾸준히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자 중에는 그 얼굴이 제일 더럽지만 그래도 사업만 잘하면 된다는 거 우리는 서울만 가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유스킨 제품에 대한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품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리브로라는 대형 그 서점에 많이 갔었어요. 책을 좀 많이 사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책도 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롯데가 있죠. 여기 뉴스킨이 있죠. 뉴스킨 코리아가 2011년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대상을 탄 거를 제 눈에는 이렇게 본 게 된 거죠. 어머,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대상을 탔네?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미국도 가고 홍콩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면서 좀 확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유통업계에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롯데백화점은 79년도에 오픈했고 저는 그 당시에 있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라고 해요. 근데 롯데백화점이 79년도에 오픈할 때 소비자들이 문 밖에 쫙 서 있고 줄을 저기까지 서고요. 막 뛰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맨발을 벗고 들어왔대요. 왜냐면 대리석이라. 몰라서 백화점이 뭔지 몰라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맨발 벗고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제품을 던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잘 됐어요. 본점 하나 있을 때. 그러다가 지금은 50개 점인데 이렇게 대형점으로 확산이 되다가 회사에서 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제는 킴스클럽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도 마트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저희가 임원들이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홈쇼핑이 등장을 했죠. GS 홈쇼핑도 들어오고 롯데 홈쇼핑 했는데 과연 될까? 너무 대박이었죠. 잘 됐죠. 그러다가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은 직거래. 요즘 너무 많이 아시죠? 요즘 다단계라고 하면 약간 무지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 우리는 직업을 너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권리소득이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본다고 저희 아버지를 제 밑으로 두고 2만 원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면서 시작을 좀 해요. 예, 좀 똑똑해요. 들어오긴 들어오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상담원들은 눈물바다가 되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근데 유스킨을 하려고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제가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규칙적으로 받쳐줄 만한가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권리소득에 대한 개념을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희 이소영 스폰서님을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룰루비 된 케이스예요. 그 원장님이 이제 피부샵 원장님이 안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이경혜 사장님이랑 손뼉을 쳤대요. 소영아, 이제 너는 고생이 끝이야 이러셨대요. 근데 떨린다고 하셨대요. 근데 고생이 있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움직였다니까요. 좀 쉬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스폰서님, 그러니까 그분을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는데 낮에 오라니까 좀 이상했대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이제 성에 들찬 거예요, 제가. 그럼 어디로 가서 들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선릉에 오라고 해서요. 이제 갔는데 제의를 좀 했기 때문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00% 시스템에 올인했어요. 한 번은 전체적으로 훑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리크루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강의장에 앉았는데 다들 몇 년 됐냐고 물었어요.
처음 온 사람한테. 그래서 뭔가 될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로 보는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다단계에 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네트워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이거는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이야. 레버러지 사업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돈을 벌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잘 못 팔아요. 못 팔게 생겼죠. 자, 이거는 파는 게임이 아니라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고, 내 파트너가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복제시킬 건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데몬을 복제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데몬도 썩 잘하진 않아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무엇을 복제시킬 건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에 복제의 포인트를 좋은 참모가 되자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나는 스폰서님의 좋은 참모가 돼서 그렇게 해야지. 스폰서님은 분명히 외로울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업무에 좀 연관성이 있죠. 자, 직급마다 힘듦이 있을 텐데 혼자 하려고 얼마나 애쓸까. 그랬을 때 내가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내가 스폰서님 한 분만 잘하면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영리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도 똑같이 복제되기를 원하고 이제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내려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나만 잘하면 되고 지적질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올바른 뒷모습을 보게 되면 언젠가는 다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 사업자가 몇 명 없는데도 제가 면접 보듯이 사람을 컨택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무나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만 채워서 될 사업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여기에 이거는 그룹을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전 직장에 가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네가 결국 상담에서 나가는 게 다단계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맨 바닥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 핸드폰에 1000명의 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파는 것도 못해. 지인도 없어. 전 직장도 알리지 않아. 그래도 그때 극복했어요. 잘한 것이 아니라 그달 극복했어요. 피부도 안 좋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로 접근을 하자. 저는 다이어트 컨설턴트예요 라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고 스폰서님과 의논하고 이런 사람을 컨택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 중에 4명만 찾는다면 아마 허리라인, 나를 받쳐줄 만한 사람 허리라인 4명만 붙는다면 아마 확장은 가속이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대로 됐어요. 그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업자가 생기면 굉장히 기쁘죠. 그러다 보면 진도를 좀 빼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품을 좀 사용하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환경에 적응하라고 했어요. 환경에 적응하세요. 문화에 적응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맞춰서 진도를 빼기보다는 이 사람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람에 적응하세요. 환경에 적응하세요. 그냥 이따가 가세요. 괜찮아요. 더디면 어때요?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요 처음에 왔는데 이 웃는 모습이, 이 가증스러운 웃음이 뭔지, 이 안에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진심을 느끼게 된 거죠. 뭔가 정말 좋아서 웃는 것 같아. 이 환호하는 목소리가 진짜구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왔는데 사람들이 뒷근육으로 상담을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일 좀 하려고, 나는 초기 사업자라 좀 배울 것도 많은데, 왜냐하면은 상담을 제가 상담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한두 시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분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전부 다 대본이 어려워서 상담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파는 것이 어려워요? 글쎄요. 이런 맥락도 있긴 했지만 내가 파마넥스 제품을 몰라서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대부분인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스폰서의 관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파트너의 관계. 도대체 다른 파트너는 이러는데 왜 나의 파트너는 이러면서 갈등에 그런 거에 상담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소비자의 관계, 또 그런 관계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같은 도구를 갖고 50만 원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벌어. 뭔가 차이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서 저는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주고 그분이 그 스폰서님과 파트너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그분이 안색이 낯빛이 좋으면 잘 되고 있구나. 우리 눈빛 슬쩍 해주고 저랑만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형제 라인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다. 또 안색이 어두워. 그리고 안 나타나.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구나. 이 사업이 이게 단순하지만 관계 때문에 어렵구나. 요 포인트를 잘 맞추면은 사업이 지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격도 다르죠. 여태까지 성장 과정도 달라요. 그 다음에 가치관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스킨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은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세요를 강조했어요. 저는 컨벤션 첫 번째 갔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신선한 충격.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회만 해더라도 각을 줘야 되고 각지게 막 줄을 서야 되고 뭐 하나 틀리면 난리치고 이런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회장님 자체가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세요. 판매를 잘하세요 라는 얘기는 한마디 하지 않았죠.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바뀌어라, 바뀌게 해라 라고 하질 않아요. 나를 바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바뀌게 해라 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이 핵심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좋은 사람 리크루팅하는 쪽에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처음에 오면은 사장님은 Y가 뭐세요? 그러면 약간 생소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적절한 타이밍에 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은요,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해요. 그런데 Y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런 말들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사람에 적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좀 늦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오자마자 그렇게 막 하지 말고 환경에 적응한 다음에 꿈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조금씩 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서 꿈 얘기를 거론하는구나. 왜 Y가 간절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들이 스스로가 느끼게끔 하는 거죠. 또 주도적인 사람이 리크루팅 됐을 때는요, 스폰서가 한 거에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기 때문에 103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본인이 배우려고 해요. 모닝스쿨도 가고 자료실을 막 찾아다니고 옆에 사람한테 성공하고 싶다고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만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본질을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 제대로. 내가 공갈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알면은 답은 쉽게 나와요. 너무 조급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스피드를 내는 거랑 조급함을 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 왜? 좀 경쟁하고 차이를 느끼고,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태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업하시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트워크는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이 시스템에 와서 배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여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판매를 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죠. 예,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팅은 모든 노하우를 압축해서 여기에서 엑기스만 얘기해 드리려고 하지 뭐 이상한 거를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막 팔로 돌아다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스폰서는 미치죠. 그죠? 나는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먼데 가니까. 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교육 사업입니다. 자세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요 정도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팅을 주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내가 누구 사업자가 왔어요. 근데 미팅도 주관을 못해. 더 배우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자로서.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적막한 분위기는 뭡니까? 너무 오버하시나요? 예. 사업자는요, 너무 초등학교 같은 얘기지만 복장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는요, 스폰서를 선택합니다. 컨택하죠. 무서운 얘기예요. 갈아타요. 그러면 이왕이면 초기 사업자가 와서 잘하는 사람한테 붙어서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유명세 있는 사람한테 뭔가 노하우를 빨리 배워서, 여기가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비즈니스 모임인데 빨리 배워서 성장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지도 있게, 그 다음에 있어 보이려면 복장부터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정해진 건 없어요. 세련되게 입으세요. 세련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딱 입으시고, 말하는 언행도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파트너 나왔을 때 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혼자 있을 때 연습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친구가 왔다 하더라도 경어를 사용하고 스폰서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복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폰서를 욕하면 그 파트너는 다른 데 가서 나를 욕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복제시키면 돼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사업자로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 때는 강의를 들으면 짙어. 뭔가 갑자기 이천만장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눈빛이 지글지글 끕니다. 근데 뒤돌아서 집에 가면 내가 동공이 흐러지는 걸 느껴요. 그죠?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이 오면은 상담을 좀 필수적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본사 같은 경우는 연대, 고대, 서울대 유학파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쇠도 씹어먹을 것처럼 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막 얘기해요. 그 너무 집안도 좋아. 일부러라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 영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부 쪽에 뭐 있는 분, 어디에 있는 분, 이렇게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3개월이 지나면 동공이 흐려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래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게 뭐냐라면 창의력 있고 조금 더 프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공들인 것만큼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쉽게 나가고 또 쉽게 또 취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오래된 정규직 사원들은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 잘해주셔야 돼. 진짜로.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다닐 거야. 그래서 어디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발령이 나거나 지방 발령이 나도 자식들 때문에, 처자식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도 대안이 없어요. 나오면은 또 실력도 없어서 뭐 갈비집을 했는데 어느 날 몇 개월에 망했느니 이런 얘기만 많이 들리죠. 성공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거 다 날리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제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뉴스키는 자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좋은 문화를 복제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실력을 복제시켜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에 오시면요,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훑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빨간 책이 있으면 앞만 까매.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한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깊게 말고 한번 훑어줘요. 그러 다음에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뛰어들어요.
이게 성에 안 찬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뒤지고 데모를 여러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보상을 여러 번 보게 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돼요. 주도적인 사람은. 근데 이렇게 한번 훑어줘야지 누가 와도 초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모르고 안내를 할 수 있겠어요. 질문하면 스폰서한테 물어봐서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척척 나와야죠. 그렇죠. 왜 여기에 몰입하는지, 왜 컨벤션이 가장 큰 행사여서 많이 초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랠리에 와야 되는지를 본인이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업의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거겠죠. 한번 훑게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저는요, 시스템 중에 자기 경영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 한 달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간 정도 한 2주 잘했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는데 겸손하셔서 안 드신 거죠? 예,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안 보는 데에서 한다는 거. 나의 개인적인 시스템을 돌린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면 백만장자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데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불가능하죠. 일단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딱 먼저 오면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눠요. 경청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좀 포인트를 좀 맞추죠. 어떤 분은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저는요, 강단에 서고 싶어요. 강의에 서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요, 생존 욕구가 있는 분들은 돈 벌어야 돼요. 이런 분들. 그러면 사장님은 좀 지나서 데몬도 있고 파마넥스도 있고 초대도 있고 사업 설명이 있는데 어떤 게 강점인 것 같으세요? 어떤 걸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 저는 그 중에 그래도 데몬이 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저는 데몬하긴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시작을 양자측정 그 파마넥스 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는 좀 쉽죠. 굳이 못하는, 저는 인스타그램하고 콜도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하지만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약간 뒤로 밀었어요. 우선순위를. 내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 마케팅을 많이 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그렇게 한번 정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잘하는 것을 끄집어내주는 거죠. 사장님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지인이 없어요? 그러면 블로그는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소통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케이 한 거죠. 요거 다 하면 다음 거 해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는요, 두려움하고 설레임을 갖고 다 출발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더 커요. 나중에는 설레임이 더 커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스폰서님의 말을 잘 경청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면서도 상처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무기력도 있고 불안도 있고 좌절도 있고 성취감을 맛봐서 하는데, 스폰서님이 가이드 역할을 할 때 그대로 한다면 조금 쉽게 오는데 굳이 돌아와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힘들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고집 피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교훈을 주더라 이거죠. 내가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더디구나, 스폰서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깨달음을 갔을 때는 여기까지 와요. 일단 와. 근데 돌아서 온다는 거지. 와서 다행이에요. 집에 안 간 게 다행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근데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좌절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으면서 그 핀에 맞는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때 느낌도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마냥 블루 다이아몬드가 좋아 보이죠. 근데 꼭 그렇건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한테는 얘기 못할 그런 것들이 있고 외로움도 있겠죠. 스폰서님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파트너한테는 기운만 주시고 스폰서님에게는 나의 힘듦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해서 빨리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사업이니까 하는 거죠. 제가 데몬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내 사업이니까 뛰어드는 거죠. 비전을 받고 정확하게 아니까. 이 사업이 되는 걸 아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중야도가 1, 2, 3, 4, 5, 6이 있다면 6번에서 1번까지 바로 올라오기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6번에서 5번으로 일단 올려, 하나를. 잘했어요. 사장님, 6번에서 5번까지 올라가는 거면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해줘. 그 다음 5번에서 하나를 또 올려. 4번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좀 해요. 갑자기 6번에 있던 사람이 1번으로 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 그럴 수도 없어.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자, 선능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요렇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해서 선능에 오라고 하더니 난데없이 103호 강의장에 왔다. 확실하게 다단계 맞네. 자, 그러나 이 두렵고 설레이는 기분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시는 거죠. 그죠? 설레임이 더 컸어요. 두려움도 있었는데. 요거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독립부 첫 파트너가 생겼을 때 한번 볼게요. 독립부 첫 파트너가 생겼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도 드디어 남들처럼 파트너가 생겼다. 야호! 엄청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죠. 너무 기쁘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 이제 파트너 수는 셋이 되었다. 한 파트너가 연락이 안 된다.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든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카톡 일자도 지워지지 않는 5일째. 그러면서도 몇 번을 또 보냈는지 모른다. 혹시나 해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보내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한 번 더 보내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다짐해놓고 나도 모르게 오늘도 또 보냈다. 자, 내가 이상하게 자꾸 변하고 있다. 그 왼수는 내 손가락이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미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저 이 사업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잠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자, 이제 파트너가 둘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의 파트너. 웃지나 잠이 많은지. 아니,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다른 파트너는 모닝스쿨도 듣는데 나는 파트너복도 없지. 오늘 맘먹고 얘기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떨어져 나갈까봐 그냥 접었다. 이런 경험도 하셨을 거고요. 자, 마지막 또 한 명의 파트너. 내 파트너는 GB가 늘 1000을 넘지 못한다. 아이고. 자, 이번 연도 단기 목표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늘 씩씩하게 스폰서님 블루다이몬드 되겠습니다. 저는 10년 바라보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자, 아이고, 시스템이라도 잘 나오면서 뻥뻥 치든지 대몬 가방은 뒀다 못하나 이번 달이 P3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푸팁성 있는 태도에 나도 모르게 웃고 만다. 사랑스럽다. 자,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자, 이제는 루비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난 루비가 되면 손이 없을 것 같아. 루비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막 그것만 되면 온갖 다 얻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진짜 꿈에 그리던 루비가 되었다. 자, 루비가 되면 엄청 기쁠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내 파트너를 담아야 할지 겁이 벌컥 난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걸까? 아는 것이 제대로 없는데 진작 배워둘 걸. 문득 스폰서님이 시스템에 올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아, 이거였구나. 스폰서님 마음이. 내가 스폰서가 되어보니 스폰서님 마음을 조금씩 알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되어보셔야 돼요. 예. 근데 그러면 아직 스폰서가 안 되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스폰서 얻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4명이 확 몰아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보다도 겁이 벌컥 나죠?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내가 미팅을 주관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차. 근데 후원하다 보니까 또 바빠서 그거를 또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어.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분이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기분을 볼게요. 나는 요즘도 어김없이 다수의 강의를 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확신. 그런데 이 마음은 무엇일까? 나 홀로 돌아서면 나는 늘 목마르다. 이 해소되지 않는 기분은 무엇일까?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103호 강의 중에서 열정을 먹고 이거였어. 내가 미쳤어. 여태까지. 정신 차려. 최미경. 뭐 이러다가 나 혼자 홀렀으면 뭔지 모르게 뭔가 물쿨한 느낌이 들면서 이 허한 기분은 뭐지? 이러고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찾는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의연한 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게 사람 냄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보완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래됐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렇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룹 확장 이제 포인트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룹 확장 하고 싶으시죠? 네, 너무너무 간절해. 근데 잘 안 돼.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초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초대를요,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매출을 많이 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데몬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이제 데몬하고 반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업 설명 쪽으로 현실 점검을 좀 해주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초대 쪽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하는 많은 멘트를 날렸어요. 솔직히. 초대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스폰서님하고 GPS를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초대는 다르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물어보거든요. 어떤 멘트를 날렸는지를 보죠. 상대는 내가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고 애쓰는 걸 알아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돌리지 말고 얘기해. 이런 눈빛이야. 감이 온다야. 그냥 얘기해라. 이런 느낌이 오는데 내가 초짜일수록 눈빛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나랑 사업하자 이런 멘트는 꽝이에요. 안 해. 응, 알어. 그 아메이 같은 거, 응, 알고 있어. 너 거기 눈빛이 말을 안 해도 네가 이제 미쳤구나. 이런 눈빛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를 연습을 해야 되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는 배워보자. 한번 배워보세요. 예, 배워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네, 확인해보세요. 예, 요즘 투잡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멘트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확 땡겨서 겁을 주기보다는 완화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냥 한번 배워보세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아메이나 그런 데 끌려갔다 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초짜는 더 그래. 일단은 초대 멘트만 해서 여기에 오시게만 해야 돼요. 예, 그 대신 스폰서님에게 사업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얘기를 해야지 뭐 작전을 짜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선능에 오면은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얘기해줘야지 내 입장에서 얘기하더라 이거죠. 이 사업이 좋은지를 5A1부터 막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거부감이 딱 들어요. 뭔가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좋게 데모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소비자들은요 화장품을 자기 돈으로 안 쓰세요. 요즘은 소개하셔서 다 그 돈으로 해서 화장품을 쓰시거든요. 요즘 소비자는 너무 영리해요. 이게 더 무서워 사실은 그 말이. 그러면 나만 소개 안 해서 내 돈 주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투잡이죠 뭐. 그 접근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피부도 예쁘신데 소개만 하세요. 시간 없으시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 대신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눈빛이 딱 뭔가 하고 싶다는 눈빛을 딱 캐치해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타이밍에 얘기할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요 사람이 지금 관심 있어. 어디에 관심 있는지, 피부에 관심 있는지, 돈에 관심 있는지. 대부분의 돈에 관심이 많죠. 근데 어떻게 끌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선능에 왔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그거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멘트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대 멘트 할 때요. 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내가 똥이 된장이라고 얘기해도 믿을 만한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해. 그냥 배워봐. 이렇게 접근했더니 끄덕끄덕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상처받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명단하고 사업자 명단을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상처도 덜 받죠. 그리고 조금 스피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감이 안 올 때는 스폰서님과 명단 미팅을 해야 돼요. GPS를 할 때는 항상 명단이 있어야 돼. 그냥 쭈렁쭈렁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스폰서님, 제가 명단을 갖고 왔는데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봐주시겠어요? 근데 순위가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스폰서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신뢰 구축된 사람을 오잖아요. 확률이 높죠. 이거는 확률 게임이고 적중률 게임인데 이거를 자꾸 멀리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 초기 사업자는 먼데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4명의 라인을 만든다, 처음이다라면 지방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근교에 있는 사람, 내가 많이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더 낫죠. 힘들어서 할 수도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거는 조금 지나서 하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이 시스템에 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데 어떻게 담아내시려고. 첫 번째, 나를 받쳐줄 사람을 지방 사람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회사 얘기보다는 이 최미경이 뭐 때문에 이 뉴스킨에 꽂혔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다단계를 한다고? 궁금하다라는 그런 호기심 유발을 나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 설명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거의 스토리텔링으로 컨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걸 좀 맛깔나게 연습을 하셔야 되죠. 아까 제가 이제 마이스토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FM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피부에 꽂힌 사람 피부 얘기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있는 사람은 우리 남편하고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 간다고 이렇게 툭 던져줘. 그러면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막 지지하지 않았어요. 저 위신에 스크래치 날까봐 도움도 안 줬어요. 막 이런 얘기를 시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 여자들은 스킨로션도 쓰겠구나.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여자들은 이제 점점 경제가 어려울수록 밖에 나갈 때 스킨로션은 바르니까 이거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런 나의 느낌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느낌들을. 저는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중국에 그냥 청도에 청도에 갔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에서 비전 본 얘기를, 큰 얘기를 하기보다는 유선인 사장님하고 미팅한 얘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열광해 있는 거, 이 중국 사업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 나처럼 중국 사람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 주변에 조선족을 찾는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해줘요. 근데 저는 지금 중국 라인이 한 4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위에 저희 상담원이 거기 주재원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나가 있고 1년 반 뒤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스폰서를 외국인으로 못 두니까 일단은 방판은 중국 사람 방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회원 가입해서 일단은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고, 그 사람이 여기 한국에 나와서는 중국 좀 그쪽에 심어놓고 씨앗을 뿌려놓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놓은 거죠. 잘 모르는데 자꾸 몰입해서 생각하고, 어디 비슷한 사람, 중국에 좀 아는 사람 있나? 또 어떻게 이 물건 들어갈 때 어렵더라고요. 막 제가 소포로 보내보니까 막 위에는 막 까다롭고 막 이러니까 막 검열도 심하고 막 세금 많이 때린다고 하니까 이거를 막 혼자 막 바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한번 스타트를 걸어봤는데 일단 더디게는 되더라고요. 이제 혼자 해봤던 거죠. 관심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한다면은 자기 위주로 다다다다 해. 그러면 질려버려. 일단은 뭔 얘기인지 초반부터 알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요즘 어떻게 살아? 궁금해요. 요즘 어떻게 했는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냥 궁금했는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자기 그러면 거기에 요즘 몰입돼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돈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면 거기 딱 적중을 해야지. 그 타이밍에 적중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열린 질문이 뭐예요? 지금 점심 드셨어요? 라면 네! 이런 거는 닫힌 질문이죠. 점심 어떤 거 드셨어요? 모두 먹고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딱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입을 딱 막죠. 그러면 어느다 보면 신나서 막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비언어적인 태도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모든 걸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방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눈빛 자체가 지금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면 빨리 끝내야 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밥만 먹고 끝내면 돼요. 예, 이제 질려서 안 만난다니까요. 또 이 사람이 호감 있게 뭔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굳이 사업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사업 얘기 빼고 사무실에 오픈해 놀러 오세요. 식사나 한번 해요. 예, 딴 사람한테는 제가 오픈 안 했는데 최미경님은 조금 오시면 내가 좋을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오세요. 이렇게 일단 편안하잖아. 뭔가 방어기 이제 딱 풀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왔다가 본인이 깜짝 놀라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많죠. 이 문화는 뭐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맨날 억누르는 분위기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그 형제 라인이 도와주잖아요. 어머, 누구세요? 누구님 친구시군요. 어머, 이거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라인에 의해서 티업이 되고 여기 정착하고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너무 어렵진 않죠. 예, 예, 그렇게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제일 어려운 거를 여쭤봤을 때 사람들이 초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20번 해야지 한 두 명 오면 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걸렸어. 적중률 높은 거죠. 많이 멘트를 날리고 많이 만나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대.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방에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정성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일단 오픈시키면 끝까지 가야 돼.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예 모르면, 뉴스킨을 모르면 괜찮은데 도중에 하차해가지고 못 와. 왜냐면 나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꼴은 또 못 봐요. 남이 성공하는 꼴은 못 봐.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발 디디셨으면 뭔가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아유 며칠이나 가나 봤다. 야, 너 네가 그렇지. 일단 카스에 올리고 오픈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끈기 있게 하셔야 돼. 인스타그램 보세요. 요즘 많이 하시죠. 근데 저도 못해요. 근데 요즘 더더덜 떨면서 배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1000명이 팔로우를 하려면요 1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인스타그램에도 뉴스킨 제품 올리시지 말고 이 사람이 최미경이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뭔가 추구하는 게 뭔가 느낌이 딱 와. 이 사람이 인테리어에 관심 있네, 패션에 관심이 있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해야지 처음부터 뉴스킨 사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매력적인 이 사진은 뭐지? 외국 여행 갔다 왔나? 여기 정말 뭔가 있어 보여라는 느낌으로 뭔가를 같이 점검해야 돼. 제품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00명 정도, 500명, 600명, 700 딱 1000명 됐을 때 그때는 올려도 이미 나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대화도 이렇게 그쪽의 방에서 끌어내는 작업도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오픈해 놓고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 댓글은 안 달아도.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안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폰서를 컨택한다고. 근데 굳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컨택해서 같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이유는 없죠. 잘하는 사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경청하는 그런 태도나 또 이렇게 안색을 이렇게 다 봤거든요. 너무 밝은 기운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고 이 그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5층까지만 올라가고 위에 온 적은 처음이에요. 오늘 너무 잘 왔구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잘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할 거고요. 이거는 뭐 계급장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시작한 날이 시작한 날이에요. 뭐 그런 거 없어도 조금 빠르면 어떠고 좀 느리면 어때요? 근데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사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제가 막 시간에 맞추느냐고 이거 좀 늦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맞추냐고 했는데 예, 아무리 좋은 강의도 싫어해. 예. 네. 네네. 네. 저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렇게 질문도 잘 해주시는 거면은 관심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저는 예를 들어서 소비 사업자 명단을 여기다 쫙 써. 일렬로 이렇게 열로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이 가로에다가는 모닝스쿨, 리더스쿨 뭐 이렇게 다 대문 이렇게 써놔. 내가 동그라미 쳐.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 안내해주고 같이 해줘. 왜냐면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이렇게 명단이 쭉 있으면 모닝스쿨 이렇게 동그라미 리더스쿨 안 한다 이렇게 내가 쳐. 처음부터 이걸 못 줘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스폰서가 이걸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스폰서가 되면 그걸 넘겨줘.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럼 그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안내 가이드 역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넣어야죠.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 그렇게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자,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끝까지 아주 경청을 너무 베스트. 제가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나가다가 혹시 뭐 질문사항 있거나 제가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죠.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아낌없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처음에 이제 이분을 배웠을 때 너무 완벽한 모습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좀 까칠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네, 그런 이 선입견이 진짜 한 방에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저희 최미경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경청을 잘 해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아까 이제 그룹 미팅을 시작할 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고는 계신데 뭔가 싼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오늘 분위기 왜 이래요? 저 싫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최미경 사장님이 강의하실 때도 그런 느낌이셨대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걸 느꼈고, 저희는 집중한다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조금 내 강의가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강사님이. 예, 이재용 사장님 왔을 때는 사장님들 굉장히 막 남자분이셔서 그런가? 호응이 되게 좋으셨는데, 네, 사장님들 더 이제 저희가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고 듣고만 있지 말고 좀 이렇게 고개도 계속 이해했으면 내가 끄덕끄덕 하는 거, 그리고 네, 이렇게 그런 거 같죠? 그럼 네, 이렇게 그냥 혼자 속으로 이렇게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저한테 따뜻한 눈빛 좀 발사해 주실래요?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강사분들이 정말 이 100%, 200%, 1000%를 끌어올려서, 이 뉴스킨이 아름다운 문화가 그거잖아요. 내 그룹이 아닌데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걸 변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